총선이 오늘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발 악재의 여당 후보들 이러다 총선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용산 분위기 어떨지 총선 길라잡이 용화대 바로미터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청와대라는데 용화대 대통령실 얘기 이전에 조수진 후보 사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강북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앵커님이나 저나 다 변호사잖아요. 저 변호사입니다. 저도. 예.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가 살인범도 변호할 수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제 그 블로그에 예. 계속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아하. 이건 이제 홍보라고 자기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0대 소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게 아니냐.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 사퇴는 불가피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퇴가 좀 뭐 시간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사퇴 시간은 사실 없었지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선거 총선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제 계속 끌고 갔으면 계속 악영향을 줬을 텐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겠죠. 아하. 너무 빨리 사퇴한 게. 예. 이제 앞으로 궁금한 게 두 개인데 첫째는 이제 누가 배지를 줄 건가? 아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누가에게 배지를 줄 건가? 박용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제 전략공천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유리하니까 그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옛날에 조카가 37번 칼로 찔른 사건을 변호했는데 예. 데이터 폭력이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변호를 제대로 했는가? 이 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자, 그 배지 이거 주었던 다른 데서 나왔던 얘기를 이제 했는 인용한 겁니다. 거죠. 인용한 그렇지. 겁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어떻게 또 도전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시간도 얼마 없기도 하고 안규백 또 공관위원장은 뭐 전략공천 가겠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전략공천 하는데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 빼고. 하위 10%이기 때문에. 빼고. 아예 이렇게 말했죠. 예. 아마 이제 그 기존에 놓던 이성훈 변호사나 박용진은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상 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차 안 거치고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바로 내리꽂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예상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한민수 대변인도 있는 거고 계속 거론됐죠. 예. 그다음에 그 뭐 특보들 중에 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사실 검증을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사람, 거점된 사람, 많이 된 사람. 그 한민수 대변인도 계속 이름이 이쪽 저쪽 거론되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국민의힘이나 또 검증을 해서 또 비판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한민수 대변인은 워낙 언론인이고 네. 오래 검증돼서 누가 이제 오는 데 따라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전에 결정하고 뭐 오후에 등록해야 되고 뭐 시간상으로는 사실 그냥 바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보면 장해찬 후보 낙마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인터뷰 하는데 단어가 글자 한자가 빠졌더라고요. 예. 잘 본문 안 보고 제목만 예. 일단 장해찬이 그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는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했어요.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로는 맞다. 예, 이거는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 무소속 출마는 대통령 뜻이다가 아니고 뜻일 것이다. 뜻일 것이다. 일. 거기 하나 빠진 거예요. 빠진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청와대 1호 청년 참모였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예. 그런데 이런 장해찬 최고가 이제 대통령 뜻에 반해서 무소속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 대통령이 묵인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뜻일 것이다. 이랬더니 뜻이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뜻일 것이다. 그 방송에서. 아하. 저는 지금도 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대통령 뜻에 반해서는 출마 못한다. 아하. 이래 보이고 예. 아마 이제 나중에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1위를 달린다. 예. 표가 분산된다. 이러면 이게 사퇴나 단일화도 가능하다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좀 앞서거나 이렇게 하면 끝까지 완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1등 달린다면 그러면 이제 그냥 완주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복당시켜 줘야죠. 뭐 한동훈 위원장 안 된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임기는 곧 끝납니다. 저는 이제 복당이 안 된 예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장해찬 후보의 어떤 선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갈등 부분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이 같이 못 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의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봐야 됩니까? 이철규 의원은 이제 그 대통령 예. 뜻을 이제 본인이 이제 전달하겠죠. 그런데 저는 갈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있다. 갈등이 다 나쁘다고는 안 봐요. 예.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해소하느냐. 오히려 이제 갈등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해소하면 네. 갈등이 없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네. 따라서 이제 그 갈등은 있지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그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 특히 이제 비례 명단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뭐 주기한 위원장이라든지 민영삼, 백현주 이런 분들 좀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당선권 아닌 번호라든지 배제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또 받아줘도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지금 밖으로 나온 게 사실 좀 놀랍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밝혀버렸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추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밝힌 거죠. 예. 이철규 의원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이름 못 밝힙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뜻이기 때문에 이름 3명을 실명을 거론했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권한도 내가 다 행사하고 네. 책임도 내가 질게. 아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 또는 이제 본인과 같이 하는 비대위원들 이런 분들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몇 자리 없어요. 이거저거 당연히 빼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사람들 예. 비대위원 또는 자기가 영입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공시를 준 거죠. 자, 그래서 뭐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주기한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또 경고의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경고보다는 이제 그 주기한 이분이 검찰 수사관인데 수사관입니다. 예. 실제는 이제 광주에서 당원을 2만 명 이상 모은 사람입니다. 아. 거다가 15%가 넘게 역대 최고 광주시장에서 표를 얻은 아주 이제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요즘 민생 탐방하는데 네. 이제 이 후속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보로 임명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란 듯이 경고한다. 이거는 좀 과잉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뭐 사실 갈등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있어집니까? 아니면 좀 잠잠해지는 겁니까? 총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갈등 더 있으면 선거 폭망합니다. 아. 이제는 이제 그 예. 서로 이제 참고 원팀 운명 공동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아마 이제 대통령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는 이제 그 똘똘 뭉칠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이종섭 대사 문제하고 또 황상무 수석 사퇴한 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뜻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뭐 한 위원장도 건의했고요. 예. 아마 대통령이 여러 밤늦도록 여러 이제 그 참모 조언하는 또 지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 의견도 참조했고요. 솔직히 저도 이게 좀 조언했으면 빨리 들어야 된다. 아. 빨리 사퇴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대통령이 판단한 거지. 예. 꼭 한동훈 위원장 건의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는 조사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나 임명 철회해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네.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라 했다가 들어오면 사퇴를 하고 네. 사퇴하면요 구속을 합니다. 아, 그렇게. 구속하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속을 합니다. 탁탁탁탁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이게 더 밀리면 안 돼요. 아하. 저는 이제 들어온 걸로 끝났고 네. 우리의 반격 카드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판사가 재판 오라는데도 안 가죠. 무단 2번 안 갔죠. 네. 다음에 안 가면 구인하겠다 했죠. 아니 판사가 재판 오라는데도 안 가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공수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이종섭을 욕합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재판에 가라. 네. 본인은 판사가 부른데도 2번이나 안 갔잖아 무단.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공처가. 빨리 부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아하. 이래 봅니다. 여기서 더 안 밀린다라는 말씀은 또 이거는 본인 생각이긴 하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얘기할 거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예. 이종섭 대사나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사퇴는 없을 겁니다. 사태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뭐 이 지금 상황 관련해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TV조선에서도 사실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보수 일간지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TV조선, 조선일보. 그때는 이게 들어오기 전이 아닌가. 그 후로는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예. 이제 들어와가지고 공수에다가 변호인 의견서까지 냈잖아요. 조사받겠다고. 예.
공수처도 이제 조율하겠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는 저는 갈등이 가라앉았다. 정리가 더 된 이상 것이다. 자꾸 사퇴 요구하고 예. 뭐 구속 요구하고 이거는 정치 공세다 이래 아하.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민생 토론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대통령 그 875원 대파 그 논란 이게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그 우리 하나로 그 같습니다. 예. 주부들의 체감하고는 이게 좀 안 맞아서 예.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예. 그때 이제 하나로 맞다 해서 할인으로 5개까지 1인당 예. 875원 한 개 요게 이제 합리적이다. 이런 데 취지로 말했는데 조금 이게 실제 물가 체감하고는 안 맞는 게 그쵸.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OECD 평균도 했는데 OECD 평균이 작년에 네. 물가 상승이 6.0인데 우리는 3.49. 적네요. 예. 우리가 작죠. 올해 OECD 물가 상승률은 4.8. 네. 우리는 2.6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로는 OECD 평균보다 G20보다 낮은데 네. 다만 이제 주머니 우리 사정이 너무 어렵고 물가의 체감하고 다르니 요거는 이제 조금 정무적으로는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주목을 받긴 한데 너무 한동훈 위원장 혼자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구 저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셀카만 찍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막 비판도 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보수 대결집을 네. 위해서 만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그 대구에도 도태우 변호사 바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경산에 그 최경환 무소속 예. 두 분이 그 바람이 좀 있어요. 예. 실제 보면 지금 앞서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 SOS를 치고요. 아하.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런 다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너무 이제 몇 달 됐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게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예. 본인도 지치고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안 나오고 또 정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좀 도와줄 인유한 위원장도 이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과 민생 정책은 패키지로 좀 네. 나와야 된다. 지금 자꾸 이게 똑같은 메시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통령실과도 협조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정책이 그러면 이제 총선 시즌을 확 들어가는 건데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공약이나 정책은 대통령과 협의 안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한 적이 없어요. 호남 갔을 때 예.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민생 그 좋은 공약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물가 얼마만 하고 전혀 언급 안 했잖아요. 아하.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책 협조가 되면서 아하. 이 공약을 내세워야지 이제는 이제 뭐 운동권 청산이나 이런 추상적인 메시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